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김병재입니다.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SNS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어느 때보다 손쉽게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그렇지 못한 정보도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슐린 저항. 인슐린 저항은 여러 가지의 질병을 초래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질병이 당뇨병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외에도 이 인슐린 저항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인슐린 저항입니다. 인슐린 저항은 뭐냐면은 우리의 세포에서 충분히 인슐린을 가져다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인슐린 저항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 영양분인 포도당을 적절하게 우리 몸의 곳곳에 배치하고 또 적절하게 우리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되지만은 세포가 그 인슐린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포들의 기능이 점점 저하가 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치매나 당뇨나 아니면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중간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이 왜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인슐린 저항은 여러 가지 질병의 중간 단계로서의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인슐린 저항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인슐린 저항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 때문에 겁이 나서 점점 내 몸에 당이 높아질까 겁이 나서 우리의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인 항산화제와 항염제와 항암제가 풍부한 과일을 멀리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은 왜 오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세포가 인슐린은 있지만은 그 인슐린을 제대로 가져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세포의 기능 저하가 인슐린 저항의 전 단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세포의 기능에 저하가 왔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세포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또 세포의 생명을 다하고 또 다른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을 하기까지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영양분은 좋은 영양을 뜻합니다. 이 좋은 영양이 우리의 세포에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깨끗한 혈관 속에 깨끗한 혈액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혈관 안에 독소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 독소로 인해서 우리의 혈관벽이 피해를 입어서 염증이 일어나서 그리고 또 그 염증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증 또는 혈관을 막는 다른 여러한 독소들이 우리의 혈관 안에 있다면은 우선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혈액에 독이 있든 독이 없든 깨끗한 혈액이든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첫 번째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나마 필요로 한 조그만한 영양과 그리고 산소까지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혈액 안에 좋고 건강한 영양이 아니라 우리 세포한테 좋지 않은 영양을 계속 준다면은 우리의 세포의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세포들이 하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슐린을 써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포도당을 그리고 우리 몸에 생기는 지방을 대사를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이 고장이 나면서 우리 몸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저항이 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에는 인슐린의 호르몬 중에 하나인 인슐린만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내분비계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문제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남성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에도 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혈관 막힘과 그리고 그 혈액 안에 있는 독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이 오고 또 내분비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생길 수 있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생기게 되고 이 알러지가 점점 심해져서 계절 알러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염 또는 이를 모를 간지러움 아니면 재채기 아니면 이를 모를 두드러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만성염증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병을 보거나 어떠한 현상을 볼 때 딱 그 포인트만 보면은 우리가 큰 그림을 놓치기 때문에 진짜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슐린 저항에만 자꾸만 포커스를 하셔가지고 그 인슐린 저항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과일인데 과일을 안 드시고 또 다른 좋은 영양소들이 많은데 그 영양소를 하나씩 자기의 식단에서 제하는 실수를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그 병이 정말로 제대로 치료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한 장기가 나쁘다 또는 우리 몸에서 대사의 물질인 유릭애시드가 우리 몸에서 끼치는 영향이 너무 심하다. 이러한 하나의 포인트 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러한 하나의 포인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의 포인트를 제거하면은 처음에는 우리의 건강이 개선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먹던 밀가루나 과자나 튀김 이것만 끊어도 우리의 건강은 확실히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우리가 에너지 넘치고 정말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한 군데만 포커스를 하다 보면은 근본 원인을 보치는 눈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혈관이 막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혈관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칼슘 결핍입니다. 이 칼슘 결핍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칼슘이 결핍이 된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칼슘 즉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와 생명작용과 우리의 몸의 세포의 재생과 그리고 우리의 몸의 천년 추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칼슘은 채소와 씨앗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재배를 하시지만은 땅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박토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 때문에 그분들이 힘들게 농사 지으신 만큼의 결실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하루에 적어도 5서빙의 과일과 5서빙의 야채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후에 여러 가지 나오는 유수한 대학의 연구 자료들은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칼슘 결핍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량으로 야채와 씨앗을 섭취해 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칼슘이 결핍이 되면은 우리 혈액 안에는 독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혈관 안에 칼슘은 아주 강력한 알칼리 인자, 즉 해독 인자로서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독소를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 이 칼슘은 우리 골수에 정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골수가 이 꼭 필요한 칼슘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점 약해지게 되면은 백혈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백혈구가 없으면은 우리 몸에 점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 독소가 바로 혈액에 쌓이는 독소예요. 그리고 그 독소는 그대로 우리의 세포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해독을 하고 있는 장기는 간입니다. 이 간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풍부한 칼슘입니다. 이 충분한 칼슘이 없이는 우리의 간은 제대로 해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없이는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의 혈액에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살아있는 칼슘을 섭취해야 되고 대량의 살아있는 칼슘을 섭취하는 방법은 아주 많은 양의 생채소와 생씨앗을 먹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중요한 개념을 꼭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질병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